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투자 입문 3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3부 영상은 저희가 1부에서 이제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동기와 그거에 따른 세팅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3부에서 실제로 해외주식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외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에 투자라는 게 뭡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사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물건 사거나 이럴 때도 그 시장에 가서 사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도 주식 시장, 이 마켓에 대한 이해가 개념이 잡혀야 되고, 이 주식 시장의 개념이 좀 처음부터 잘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좀 멀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부 실행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좀 꺼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느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다 이런 건데요. 주식 시장 스탁마켓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주식이기 때문에 글로벌 단위로 이 증권 거래소에서 그 기업의 주식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세계 증권거래소 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이꼬르 어디다? 미국 주식시장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소 순위도 1, 2위가 다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좀 역사가 오래됐죠. 그 다음에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가총액은 그 거래소의 시장 규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을 볼 때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된 미국 주식을 사거나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미국 주식을 사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워런 버핏으로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산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은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증권거래소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라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 3위를 차지하죠. 하지만 절대적 존재감은 어디다?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그 뒤로는 유럽의 이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유로넥스트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심천이라는 이 중국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홍콩 이렇게 증권거래소가 있고, 이제 국내 이제에서는 한국거래소라는 개념이 있죠. 한국거래소는 한 16위 정도 되는 규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는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곧 어느 나라의 주식인가를 알 수 있는 이정표고요. 세계증권거래소에서 결국에 뉴욕증권이랑 나스닥 증권거래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이 개념을 먼저 챙기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 주가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주식시장 증권거래소와 이 주가 지수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면은 그날에 뭐 S&P 500이 어떻다, 나스닥 지수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증권거래소랑은 단연 다른 개념입니다. 이 주가 지수라는 건 프라이스 인덱스라 하는데 국가 또는 거래소별 주식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떤 하나의 인덱스처럼 지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삼듯이 물가 지수처럼 주가에 대한 지수 개념을 갖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S&P 500이라는 것은 그냥 미국의 그 증권거래소 상관없이 상장 기업들 500여 개, 그러니까 우량한 미국 주식 탑 500개를 그냥 지수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도 있고요. 나스닥 거래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S&P 500이랑 또 나스닥 지수가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가지고 지수화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 개념을 이제 본떠서 원조인데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거의 IT 시장들이 굉장히 그 커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표하는 지수가 돼버렸죠, 나스닥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P 500과 나스닥은 그 출범해서 그 구성하는 증권거래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만 모아서 진행이 된 지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중국은 상해종합지수, 신촌종합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심플하게 그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지수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 토픽스라는 지수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요. 한국 거래소는 하나지만 이 유가증권이라고 불리는 코스피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된 코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수의 개념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비교해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 조금 글로벌로 가면은 결국에 다 이제 유로스톡스 50, 유럽의 이제 대표 상장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까크 지수 같은 것도 파리 증권소, 뭐 닥스 지수,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뭐 영국 증권거래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로 만든 것이 일종의 주가지수다. 그래서 이 주가지수는 그 나라, 그 시장의 그 지금 분위기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거를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챙기실 게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종목, 기업들을 검색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6개짜리 숫자로 구성된 종목 코드 익숙해지셨을 텐데 이제 글로벌 주식들은 이제 심볼 혹은 이제 티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심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이런 종목 코드 6개 숫자처럼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5개 알파벳으로 구성된 이제 심볼이나 티커 같은 걸로 기업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은 그냥 애플이라는 회사 이름만 쳐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영문명이 다 가지각색으로 좀 표현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금 검색이나 자료 조사를 할 때는 이 항상 심볼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시장도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홍콩 시장도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베트남 시장은 또 이렇게 심볼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어느 주식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 것인가를 아는 순간 그 종목 코드와 심볼 혹은 티커라는 것을 익숙하게 좀 다루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도 이 기업들을 검색할 때 이 심볼 기준으로 다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죠. 파이낸스 야후고요. 여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는 주식들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한 아까 심볼을 여기 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종목 코드 005930을 치니까 여기 심볼스 해놓고 KS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저희 코스피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F를 쳐볼게요. AAPL 이라고 심볼을 검색하면 여기 NMS라고 되어 있는 게 나스닥이라고 하는 시장, 제가 증권거래소 얘기했죠. 그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도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7203이라는 심볼이 도요타거든요. 7203.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일본 시장이고요. 여기 JPX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아까 말한 일본 증권거래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글로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 시장의 기업들을 이렇게 심볼을 가지고 검색해 보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새 좋은 게 진짜 요새 해외 주식 투자하기 좋은 세상이 된 게 토스증권이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심볼로도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기 검색을 할 때 웹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제가 사례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토스 말고도 뭐 여러 국내 증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글 테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테슬라에 대한 조회를 하면 달러 기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원화로 환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접근하기엔 진짜 좋은 지금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소수점 거래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런 수량 단위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금액 단위로 뭐 10,000원어치, 10만원어치 이게 한 주에 뭐 35만 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그 미국 주식 그 접근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매 시간도 딱 정규 시장 이외에도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다 증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해외 주식 투자를 실행하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글로벌 이슈를 여러분들이 트래킹하고 팔로우한다. 이런 맥락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내 증시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의 거시적인 움직임도 영향을 받지만 아무래도 국내에 중심된 이런 이슈들이라든지 사건들로 이제 등락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글로벌 주식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영향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국제관계 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규제 정책 변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 글로벌 주식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가서 경제 정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느냐 인하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례로 FOMC 회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각국의 무역 정책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글로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노출되고 관심 갖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해외 주식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GDP가 어떻게 되고 그 나라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떤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시고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GDP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실업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고용자 수 이런 것들도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제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주식시장은 아까 말했듯이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GDP의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실업률, 고용자 수,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지표로 활용되면서 주가, 주식시장의 반등과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게 되실 겁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워낙 규모가 큰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지만 결국에 뭘 따라간다?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이트가 여기인데요. 근데 여기 잭스라 그래서 이 주가와 실적의 오버랩되는 차트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례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이 주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이제 EPS, 그 컨센서스 EPS입니다. 뭔 말이냐면 실적 지표라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주가가 조금 뭐 오버슈팅 하거나 언더슈팅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큰 장기적 흐름은 뭘 따라간다? 이 실적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뭘 보신다? 결국엔 기업의 실적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는 공간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나왔던 이제 주당 순이익 그 이익을 이제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는 EPS의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라 그래서 실적 발표를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의 실적 발표를 미리 이제 예측하는 지표도 많이 내보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팔로우업 하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요 실적의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이 나오겠죠. 뭐 우리나라의 뭐 조그만 코스닥 상장 기업의 리포트와 뭐 미국 주식시장 1위인 애플의 리포트는 그 차원이 다르고 개수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나 목표 주가, 투자 의견들도 참고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팀랭스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 대한 뭐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추천 의견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모더레이트 바이면 이제 바이 의견이 많고요. 34개 레이팅이 있고 목표 주가가 239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기준으로 약 18.40%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가장 높은 뭐 목표 주가와 가장 낮은 목표 주가 이런 것들도 다 관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보시기에도 용이하고 분석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는 이꼬르 미국 주식 투자고요. 미국 주식 투자는 그 다음에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따라가죠? 이제 글로벌, 이제 경기 같은 것들을 같이 팔로우업 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 지금이 필요한 시기고, 그러한 세팅과 실행 단계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